아니, 오늘 모신 분들이 너무 워낙에 열심 멤버 두 분을 모셔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진짜 매일 글쓰기를 통해서 책도 출간하고, 강의도 나가시고, 기사 청탁도 받으시고, 진짜 새로운 변화가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매일 글쓰기 미션을 하면서 진짜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혹은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돌아가면서 하나씩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칼가나님, 실베님, 이틀님 순서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매일 글쓰기 방에서 이틀님이 이렇게 툭툭 뭐 이렇게 던져주시는 게 있거든요. 무슨 공모전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 뭐 써봐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때 딱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오마이뉴스에 기사 공모전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산다는 것이라는 음. 공모전이 있는데 쓸만한 거 있는 사람 써봐라 이러면서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아파트 2층으로 이사를 하고 한 1년 정도 지났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 뭐 1층이나 꼭대기층은 일부러 찾는 사람이 있어도 2층 찾는 사람은 없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마감 음. 하루 전에 글을 되게 급하게 써서 보냈는데 어, 그게 순위권에 든 거예요. 딱 다음 날에 이렇게 제 이름이 올라와 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 기사가 원래 쓰면은 원고료도 받는데 그 음, 공모전이었기 때문에 상금도 주셨거든요. 그리고 오, 반응도 엄청 많았었고 조회수도 그 뒤로 제가 한 70개 정도의 기사를 더 썼는데 음, 그것보다 조회수 많은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되게 아, 극적인 데뷔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질문 받고 떠올려 봤더니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거는, 어, 저희가 그때 한번 이틀님이 한번 우리도 이슬아 씨가 이렇게 구독 서비스 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번 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음, 모집도 해서 이제 약간 좀 오래된 멤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메일링 서비스를 한번 기획했었을 때 그때 같이 이제 뭐 음, 기획 회의도 하고 뭐 어떻게 보낼지 하고 근데 그때 되게 약간 이 처음 하는 거니까 막 실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잘 안 되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성공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때 기억나는 건 저희가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수익금 정산했는데 진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딱 해서 진짜 저희가 제목이 그때 라떼처럼이가 그거였는데 그래서 정말 라떼처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좋았던 건 저는 이제 이게 뭔가 저희가 모여가지고 뭐 어떤 뭐 외부 기사도 쓰고 뭐 다른 다양한 활동했지만 이게 저희 메일 글쓰기 회원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틀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는 약간 정리화가 돼서 저희가 그 메일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선순환처럼 우리가 기획했던 걸 다시 글쓰기 멤버들과 서로 이렇게 베풀고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네. 네,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나 딱 꼽으라고 하니까 잘 생각이 안 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가 됐든 저는 현재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현재를 즐기다 보니까 오랜 시간 매일 글쓰기를 이제 지켜주셨던 글벗들이 뭐 여기 실빙처럼 출간을 하기도 하고 뭐 칼가나님처럼 공모전에 당선되고 오마이뉴스 기자로 활동하는 걸 보면서 그거 자체가 하나하나 되게 다 소중한 기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합병하시는 모임이 이 안에 생성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노원 쪽에 또 모임도 오픈 모임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이 메일글쓰기라는 곳에서 명석 하나 깔아뒀는데 다들 이렇게 알아서 3, 3, 5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또 노는 것도 저는 되게 보기가 좋고, 그다음에 각자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그냥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꼽으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못 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현재 이 지금 놀고 계신 분들, 지금 이 분기에 참여해서 놀고 계신 분들이 또 다음에 어떤 일을 또 계획하고 또 저지를지 그거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즐거움이고
재미있습니다. 네. 네, 이틀님 되게 약간, 니들 되게 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약간 이런 엄마 모드, 이런 느낌인데, 칼가나님 상금 얼마 받으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 어쨌건, 아무리 좋아도 사실 매일 글 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미션 하시면서 힘드셨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세 분은 언제가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실베님, 이틀님, 칼가나님 순서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매일 글 쓰다 보면 아마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글태기가 올 때가 있거든요. 뭐, 저도 이제 그냥 일기 같은 제 일상을 쓰긴 하지만, 정말 이 단 한 문장도 막 못 쓰겠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제가 목표했던 어떤 이걸 매일 달성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은 오는데, 그래서, 그럼 오늘 하루만 진짜 한번 그냥 넘어가 볼까? 막 그랬던 이제 고민을 막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틀님이 해줬던 말이 좀 떠올랐었거든요. 그때 막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막 그때 같이 막 나누고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해결 방법이 그냥 일단 닥치고 써야 된다. 어, 그거밖에 이제 없다라고 듣고 저도 이제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정말 그냥 꾸역꾸역 진짜 막 어떻게 그렇게 썼더니 이제 그냥 그래도 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일단 글택이 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한두 줄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이렇게 쓰고 나면 그게 이제 조금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그 글택이가 좀 지나가고 다시 또 이렇게 좀 글이 써지는 그런 시기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영을 하는 리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지칠 때가 있긴 해요. 그리고 이 리더의 감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때는 되게 사람들이 이 안에서 에너지를 받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지치고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변화나 성장이 없이 약간 고인물처럼 느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현타도 조금 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뭐 크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남지 않은 건 아니에요. 현재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커피 값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한때는 오랫동안 무료로 했었고, 또 한때는 길게 또 기부 인증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남는 돈이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운영해야 될까 그 이유를 계속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조금 빠져나가고 내가 성장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메일 글쓰기 형태를 계속 바꿔왔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도 해보고 뭐 처음에는 뭐 서로 마니또처럼 댓글 달아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미니 강의들 안에서 이제 그 서로 노하우를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 형태가 지금 이제 외부 강사까지 들어오는 걸로 바뀌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는 한 달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다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정도 쉬고서는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내가 이게 어떤 의미이지? 저는 이제 의미를 좀 많이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쉬면서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유료화에 대한 생각을 굳혔고 차라리 돈을 모아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뜻깊게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거의 굳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뒤에 이제 그렇게 쉬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유료로 굳혔는데 그러면서 모임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 왔고 지금과 같은 형태가 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또 한동안 좀 유지되다가, 뭐, 또 이제 어떤 리더로서의 감각이 조금 더 성장이 좀 더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또 어떤 변화를 고민하는 거, 이게 조금 가장 힘들면서 극복되는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메일 글쓰기 하면서 기사를 쓸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한번 좀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외국에 교수로 가게 돼서 이제 떨어져 살게 되다 보니까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도 있고 생각도 나고 뭐 이래서 롱디 결혼 생활이라는 거를 연재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남편 지인이 우연히 이제 제가 쓴 기사를 읽고 남편한테 네 얘기냐고 읽으니까 바로 넌 줄 알겠던데 이러면서 와이프가 너무 다 좀 오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도 이제 처음에 듣고선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듣기 싫기도 했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하는데 제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남편은 어차피 내 지인은 한 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라고 그랬는데 근데 또 저는 그때 받은 스트레스가 되게 좀 컸어가지고 그때 저를 되게 돌아보게 됐죠. 아,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는 거. 그로 인해서 듣게 되는 호의적이지 않은 말들에 이렇게 취약하구나. 막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써야 될지, 뭘 써야 될지,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아, 아무도 읽지 마.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 기사를 한동안 되게 안 쓰기도 했었고, 음. 또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데 들어 누워 있지만 그래도 또 이게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틀님이 미니 강의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오시는 작가님들 뭐 또 주변에 도서관에 가면 또 북토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또 작가님들 오시는 곳에 가면 계속 물어봐요. 자기 신변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지인들이 이야기를 내가 쓴 글을 읽고 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써야 되는지 막 이런 거를 계속 여쭤봤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강사님들마다 작가님들마다 다른 얘기를 답을 해주셨고, 그걸 제 나름대로 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또 글을 쓸 때 사실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을 모르는 것도 있었구나 하는 걸 좀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누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되게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나가서 다 얘기하고 나 이렇게 힘들어 이걸로 힘들어 이러면서 얘기하고 조언도 구하고 나름대로 그것들을 소화해서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저도 매일 글쓰기 미션 오랫동안 계속 참여하고 있으니까 세 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다 느껴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글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쓰시는 동안에 나만의 팁이 저절로 생기실 것 같은데요.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틀님, 실배님, 칼가나님 순서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글을 쓰기 싫은 날에는 사진을 좀 찍어요. 그래서 오래된 미러리스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당근마켓에서 당근나라? 거기서 이제 10만 원 주고 산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좀 예전에 쓰던 좋은 단렌즈를 바꿔서 끼우고서는 사진을 조금 찍어요. 그러니까 되게 맨날 보던 어떤 주방, 맨날 먹던 밥, 이것도 조금 다른 각도 예쁘게 찍으면 내 일상이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진 한 장 올리고 한 문장만 써야지라고 했지만 거기에 딱 달린 어떤 한 문장이 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여러 문장 쓰기도 싫다.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올리고 그냥 해시태그 하나 해서 올리는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찰 자체가 일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것들, 내가 오늘 바라보던 꽃, 먹은 음식, 아이의 손, 어떤 웃음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 피사체를 나쁘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름다움을 포착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일상의 어떤 작은 틈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그래서 글쓰기 싫은 날에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거 추천드려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하나는, 어,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직장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여유롭게 글을 쓰다가 이 직장이 이제 좀 그러니까 다른 근무지로 갔을 때는 거의 글을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퇴근 거리가 한 지하철로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그때 좀 이제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처음에는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잘 쉽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뭐 1년, 2년 이렇게 지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루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출근 시간 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틈 있는 시간에 이렇게 틈틈이 좀 쓰는 게 도움이 되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좀 뭔가 그 글 쓰는 시간대가 좀 동일하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글을 쓰는데 뭐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시간대는 당연히 이제 글을 써야 되고 또 출근 시간대 활용하니까 이제 그 시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제 그게 정 안 될 때는 뭐 점심이나 저녁 때 쓰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좀 고정된 어떤 루틴 시간에 또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게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서 쓰는 게 저만의 어떤 팁이라면 팁인 것 같습니다. 매일 글쓰기 미션이 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좋아서 매일 하는데 막상 이걸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어떻게 매일 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 뭐 내가 매일 글쓰기 미션을 처음 도전해 본다. 혹은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저희 팁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일상적으로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글감이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글을 써야 되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맨날 뭐 하고 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저는 매일 조금이라도 책을 읽고 일주일에 3번은 검도를 하고 또 필라테스도 2번씩 하고 주말에는 전시 보러 가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고1, 고3인데 청소년들과 부대끼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매일 풀타임으로 8시간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제 일상들을 정리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읽은 책에 대해서 쓸 수가 있고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주말에 보고 온 전시나 내가 만든 옷에 대해서 쓸 수가 있고 아이들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도 글감이 되고 또 회사 일을 하면서 뭐 황당했던 일이나 되게 성취감을 느꼈던 일 이런 것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주에 5개의 글감은 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 글감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어, 뭐 대단해서 남들이 보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곧 기억이 흐릿해질 나를 위해서 쓴다. 이거는 나의 외장하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써요. 좀, 전시 사진 너무 많고 쓰기 귀찮은데? 이럴 때도 내가 나중에 볼 거야. 이러면서 꾸역꾸역 그거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나를 위해 쓴다라고 생각하면 좀 허들이 낮아지고 쉽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1년에 몇 번씩 창덕궁을 가는데 그 창덕궁 중에 나무답사를 간 게 언제더라? 뭐 창호 개방 때 간 게 언제더라? 낙선제 꽃을 언제 왔더라? 이런 거 그냥 제 블로그에서 창덕궁 치면 다 나오고 그게 저는 좋고 또 웃긴 거는 가족들도 이제 내 중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장 받는 영상 어디 있지? 뭐, 이런 거를 제 블로그에 와서 검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기억의 저장고로도 쓸 수 있으니까 한 번씩들 해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립니다.